네, 오늘 여기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어느 곳 한 곳을 봐도 멀쩡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과거를 거슬러 살펴보면 두 번의 총선이 있었고요. 완전히 대패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코로나도 있었고 2017년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문재인이라는 그 문제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나라의 모든 비극과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그럼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보면 역시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장시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장시호 씨와 그 측근과의 통화 녹음 그 중에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당시 장시호 씨의 법정 증언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러한 유력한 정황들이 언론과 유튜브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정 증언이 위증죄로 확정이 되면 그 재판은 재심사유에 해당이 돼서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언이 문제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해당 검사에 대해서 모해 위증 교사죄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한 말입니다. 모해 위증 교사죄에 해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잘못됐고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분이 자리하셨는데요. 바로 장시호 씨와의 직접적인 통화를 하신 그 당사자께서 오늘 나오셔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그리고 중요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실 거고요. 그 기자회견 후에는 또 기자분들과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인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질문 중에 다소 민감하거나 아니면 불명확한 부분들은 또 답변을 당장 못할 그런 질문들도 있다는 것을 기자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당사자 장시호 씨와 직접 통화를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그럼 그분께 넘기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저는 시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장시호의 녹취록 2년여간에 약 1700개를 거짓없이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700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면, 수사검사와 장시호는 사적인 관계였고 이러한 장시호의 진술과 증언을 믿고 내린 판결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시호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필요시 추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양심이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국 근대사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인 책임 또한 질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몇 개의 파일을 가지고 당무회의에서 공개하여 자신들의 정치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 제가 결정적으로 이 녹취록을 또 이 내용을 공개하게 된 이유에는 장시호로부터 이 정권 하에 까불면 큰 코 다친다 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받은 것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시호의 최근 입장문을 보고 모든 것이 거짓인 알리바이 조작에 의한 그의 입장문에 큰 분노를 느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는 고의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고 제 핸드폰이 자동 녹음이 되어 있어서 우연히 1700개의 2년여간의 대화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다른 쪽에선 저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려고 많은 협박 또는 회유가 심했지만 저는 지금껏 큰 애국자로 살진 않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었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자유일보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그 장시호 씨로부터 뭐 협박을 받아서 이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시에 윤석열 NFT 코인이라는 베오딕스 코인 사기 사건 혹시 기사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피해자 중 한 명이고 피해자 대표였습니다. 당시 그 윤석열 NFT를 팔아서 그 사기를 친 코인 업체 대표와 장시호는 약혼한 상태로 들었고 그때 장시호 이름을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장시호 약혼녀다. 장시호도 그 자리에 나오고 많은 일반인들은 사실 장시호라는 이름만으로 굉장히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게 생각이 돼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장시호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고 녹취로 너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너 이런 사기꾼하고 어울려서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등의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장시호가 딱 보낸 말이 너 이번 정권에서 까불지 마라. 큰 코 다친다. 그리고 전화통화로 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는지 아냐. 이 말에 저는 그 당시 그냥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절대 밝힐 생각이 없었는데 이건 더 이상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도 또 저희 많은 피해자들의 당시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자님을 통해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은 조금 제가 답하기는 죄송합니다. 실제로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장시호 씨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으셨고 직접 목격하신 것도 있다고 저는 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격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2년간의 대화다 보니까 항상 장시호의 주된 내용은 조사 검사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나오지 않는 녹취록을 자세한 내용까지 들으면 참으로 구체적이고 참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기엔 솔직히 힘든 내용들이지만 이걸 다 장시호라는 인물이 2년간 거짓을 말하였다면 그것 또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나온 입장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거나 본인이 지금까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코인 관련 사기에 연루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이 아닌 오히려 거짓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분노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질문이 많이 남으셨나요? 다른 분들 먼저 하고 또 기회 아니, 있으면 어차피 하실 거면은 한 개만 더 받고 다른 기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 다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릿의 신보경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공개 예정인 파일이 일부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녹음 파일 전체 중에 1,700개 중에서? 그거는 변호사님하고 의논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는데 그럼 전체 파일 공개 예정일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죠? 그것도 추후에. 추후 변호사님과 의논 후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를 다 할지 뭐 일부를 할지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자님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김산당 기자님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게요.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저도 이제 녹취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장시호 씨의 어떤 그때 사과 문자를 핑계로 이제 김영철 검사는 이게 다 허위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언론에 그런 것들이 많이 대서특필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먼저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함을 느낀 건 그 어떤 기자님들도 그 기사를 많이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김영철 검사님의 이거는 장시호의 사과 문자다는 정말 모든 기사로 도배가 됐는데 그거에 반박할 기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건 정말 그 누구도 다루지 않고 거의 그냥 넘어가서 이걸 저가 정말 그걸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이 이 정도일까라는 솔직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한 번만 찾아봐도 그 문자가 어느 날 어떻게 작성되고 보내진 건지 그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김영철 검사님의 수사 검사님의 그것만 발표하실 게 아니라 그 사과 문자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 모든 걸 너무도 자세히 기자님이 쓰셨거든요. 그런 기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디어워치 황의원 기자인데요. 그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는 혹시 장시호 씨가 언급을 한 적 없나요? 네. 그 장시호 씨가 혹시 녹취록에 미디어워치 황의원 기자입니다. 저기 장시호 씨가 그 혹시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을 한 게 없는지 녹취록에서 지금 또 추가로 더 공개할 게 그 지금 뉴탐사보다 뭐 300개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언급된 거 보니까 혹시 거기에도 혹시 그게 그런 내용들이 혹시 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장시호 씨와 연락하는 한 기자님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진실을 알고 내가 진실을 아는데 어떤 증거가 있고 없고 모든 걸 떠나서 나와서 국민 앞에서 용서 빌고 죄값을 받으라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이후에 혹시 장시호 씨랑 연락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질문해 주셨고 지금 현재로서도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뭐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뭐 검사와의 뭐 카톡도 있고 사실은 검사와 일반인이 그것도 피의자였던 사람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사건이 있은 후 몇 년이나 지나서 수년이 흐른 상태에서도 검사와 피의자였던 사람이 카카오톡 내용의 장문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만으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생각과 짐작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00개에 달하는 그러한 통화 녹음 파일은
또 저희 법률 대리인단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법적인 조치라던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국민들께 또 알리는 그런 자리를 검토 후에 마련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모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